막 다 무찌르고, 자, 일본 애들이 그냥 신돌성 나왔다고 무서워할 정도로 굉장히 잘 싸웠다고 해요. 평민의병자. 자, 그러면 옛날에는 유생주도의 의병이었다면 이제는 평민까지 가담하는, 정말 평민이 가담했다면 전 민족이 다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 민족적인 국권 수호 운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평민의병자 일제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자, 이러한 그 목표로 이제 싸웠습니다. 네, 우리 신돌석, 돌돌이, 이름도 참 평민스럽죠, 우리 돌돌이 아저씨. 자, 그 다음에 1907년에 정미의병. 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일본한테 걸렸어요. 일본은 우리가 고종이 괘씸했겠죠? 자, 고종을 강제로 잘라버립니다. 고종을 강제로 잘라서 우리의 임금을, 우리의 황제를. 자, 그 다음에 돈 없으니까 군대 지배가 군대 해산을 시켰어요. 이게 1907년 정민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군인들 너무 열받죠. 집에 가라고 하니, 자, 그래? 그럼 나는 의병에 가서 싸우겠어. 자, 그러니까 원래는 유생들이 싸우던 거기에 평민까지, 거기에 이제 군인까지 오는 거 점점 늘어나네요. 자, 근데 우리가 유생은 공부하다가 싸우는 거, 평민은 농사짓다 싸우는 거잖아요. 군인은 원래 싸움 전문이잖아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담하니까 뭐 싸움이 더 커지고 더 대단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미의병은 완전히 의병 전쟁이 돼버립니다. 조직력이나 전투력이 대단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서울로 진격하자라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고 굉장히 이제 격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이제 뭐 전투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게 열세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 이것도 진압이 되지만 실패로 끝이 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본에 맞서서 이제 싸우겠다는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모습들인 거죠. 을미, 을사, 정미의병. 아셨죠?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의거 활동, 의로 이제 거사인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암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괘씸한 놈들은 죽여버리겠다, 암살해버리겠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철 오기호 선생님은, 자, 우리 그 을사조약에 고종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5명의 대신이 사인했다고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는 민족의 적인 거죠. 그래서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는 오적 암살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이완용. 그래서 우리 친일파 이완용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완용을 죽이겠다고 또 이재명이 활약합니다. 이재명, 저희 친오빠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재명. 그래서 왠지 친근한데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 암살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고요. 자, 해외에서는 우리 스티븐스, 장인한 전명은 장인한이 스티븐스가 누구였냐면 아까 미국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자, 일본 편에서 아이고 일본 잘한다 막 이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자,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서 이제 장인한 전명은이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너무 중요하신 분이죠.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우리의 영웅 안중근, 도마 안중근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는 유치한 질문 1탄.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의사셨어요? 닥터세요? 안중근 의사 맨날 이러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 이거지. 진짜 직업이 닥터가 아니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안중근 선생님은 1909년에 만주 하얼빈 만주 하얼빈 역에서 자,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시죠. 네, 그래서 우리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 통감으로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자, 암살, 저격해서 성공합니다. 네, 바로 체포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금세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우리 안중근 선생님 뭐 워낙 유명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자제하셨어요. 부인도 있었고 애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네, 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자식만큼은 식민지의 나라를 주지 않겠다. 이런 일념으로. 정말 독립된 나라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런 일념으로 정말 싸웠죠. 자, 그래서 우리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그 만주에서 지난번에 1박 2일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머물렀던 곳, 뭐 그 장소들을 다 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재밌게도 보고요. 그래서 그 만주 하얼빈 역에서 기다립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사진이 없잖아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토 히로부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안중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중근 말고 동지들이요. 자, 역마다 서 있었죠.
네, 어디서 내릴지도 사실 정확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얼빈에서 내리면 내가 쏘는 거고, 뭐, 딴 역에서 다른 사람이 쏘는 걸로 해서 이게 좀 흩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계셨던 이제 만주 하얼빈으로 도착을 한 거죠. 자, 근데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다 이게 뭐 이렇게 깍듯이 하는 그 사람, 네,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가까이에서 땅, 땅, 땅. 자, 정말 바로 죽지요. 그죠? 네, 그래서 안중근은 바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되고 정말 당당하셨죠. 정말 당당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죽거든 고향에다 묻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계십니다. 네,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그 감옥 주변에다가 묻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고향은 북한이세요. 북쪽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고향을 못 따라가고 계신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사살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동양평화론이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손가락 4번째 마디가 이렇게 잘라지셨죠. 그래서 독립운동 하실 때 그 의지로서 손가락을 잘라서 이게 피로 이렇게 혈서도 쓰시고 하셨던 우리 안중근,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세요. 가톨릭 신자십니다. 도마는 요리하는 그 도마가 아니고 그 토마스 뭐 이렇게 이제 그 세례명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그 한자식으로 도마라고 하는 거고요. 자, 특히 이 편지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우리 안중근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안중근한테 쓴 편지입니다. 자, 조 마리아 여사께서 쓰신 역시 세례를 받으셔서 자,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거 좀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공부보다도 사실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자, 아들한테 죽으래요. 왜요? 네. 자, 그 이유는 재판을 했죠.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 나 억울해. 다시 재판해줘. 그게 항소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이, 너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암살자 살인범이야. 그래서 이렇게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러면 안중근이 항소를 한다면 나 억울해. 이 재판 억울해. 나 살려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살려줘. 자,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항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으라 이거죠. 어머님이 아들한테 대단합니다. 자, 역시 어머님도요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에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자,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낸 이 옷을 입고 가거라. 하늘나라로 가란 거지요. 자,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님이 아들이 먼저 가는데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다리 정말 뻗고 편하게 사는 건데요. 너무 그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런 역사, 비굴한 역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싸우자파가 있었으니까 공부하자파가 있잖아요. 바로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보면 자, 이 을사조약 1905년 그쯤 전후로 해갖고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04년에는요. 일본이 우리나라 황무지를 마음대로 개간하려고 할 때 그걸 반대해서 저지해서 성공한 그런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 일본이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없애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만들죠? 헌정연구회.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협회의 정신을 계승해서 입헌군주제를 만들겠다, 의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활동을 해요. 일본이 또 없어요. 그럼 또 만들죠? 자, 대한자강회를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 자,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했을 때, 자, 그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우리 대한자강회. 자, 그러다가 또 없앱니다. 그래서 또 생기죠. 신민회.
자,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신민에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민에는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었다 하면 일본이 없어요. 만들면 없애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비밀리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 조직으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시고요. 자, 신민은 1907년에 만들어져서 일본 식민지가 되고 바로 1911년에 이제 없어져요. 일본이 해산시키죠. 자, 역시 해체할 때도 막 누명을 씌워서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누명, 배고인 사건을 이유로 이제 해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신민에는요, 비밀리에 우리의 어떤 자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국민들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학교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자금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회사, 태극서관 이렇게 회사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우리 영국인 베델 기자와 양기탁이 신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문도 만들어서 또 기사도 싣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만주의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관도 양성을 하고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많은 독립군을 배출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신민회요.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자마자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은 활동, 우리나라의 교육, 산업, 언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애국 개몽 운동 단체들입니다. 자, 그리고 1907년이 되면요, 우리가 나라의 빚을 갚죠. 우리가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빚 갚기 운동, 국채 보상, 국채가 이제 나라 빚이에요. 국채 보상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왜 빚이 있냐면 일본 애들이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잖아요. 근데 뭐 철도 만들어져 이거저거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다 우리 빚이래요. 그러니까 빚이 산더미만큼 쌓였어요. 그 빚이 무려 1,300만 원입니다. 뭐 1,300만 원? 차 한 대 값도 안 되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500원, 뭐 이런 500원이 막 집 한 채이고 막 이럴 시대예요, 여러분. 그 1,300만 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쓸 돈이에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해서 빚을 갚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버리자. 자, 그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제 빚 갚기 운동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300만 원 대구에서 시작을 된대요. 서상돈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을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써줬어요. 대구에서 이런 활동이 있다. 전국에 쫙 알려지면서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 되죠. 참 대단한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저력이 어려울 때는 뭉치는 거죠. 자, 여자들은요, 자기가 평소에 아꼈던 반지, 가락지, 뭐 비녀 이런 거 갖고 나오고요. 남자들은 술, 담배 조금만 끊자. 자, 술, 담배 그거 뭐 매일같이 하는 거 조금만 끊어도 돈이 모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 푼돈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 금연, 금주, 가락지 이런 게 모아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민중들이 참여를 했는데 일본이 또 이걸 회방 놓죠. 회방 놓습니다. 그래서 통감부가 방해해서 이제 실패한다는 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참여 안 하고 우리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와중에도 자기 물건 그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겠어요. 그런 거 갖고 나와서 이렇게 모금 활동했다는 거. 자, 우리가 옛날에 IMF 외환 위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역시 다 집에 있는 금반지 갖고 나와가지고 막 이게 우리 달러로 바꿔서 그 빚 갚기 운동을 한 적이 있죠. 자, 그것이 그 IMF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뭐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다 이런 말이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왜 붙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들 때는 뭉치는 민족입니다. 국채보상 운동. 이건 경제적인 활동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게 됐어요. 그동안은 사실 옛날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고려사착 시절이죠. 자, 그런 옛날 전통적으로 살다가 드디어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로 문도 열고 서양 애들과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문도 만들었죠. 한성순보. 그래서 신문 인쇄하는 방문국도 세워지고 무기 만드는 기기창, 뭐 화폐 만드는 전환구. 드디어 우리가 서울과 인천에 있는 전신. 그 다음에 전화가 생겨요. 경복궁에 전화를 놓습니다. 자, 처음에 전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전화가 없었잖아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 전화를 보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물건 이랬어요. 자, 왜냐하면 어른을 보면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말로 보지도 않고도 얘기를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물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엔 전화할 때 교환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누구누구와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제 옛날 시스템인 거죠. 지금은 정말로 세월이 많이 좋아서 뭐 스마트폰이 너무 일상이 돼버렸지만 자, 그런 시대였어요. 처음으로 전화를 만져본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에는 전등, 우리 가로등이 자, 우리가 밤만 되면 암흑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시골만 가도 밤 되면 되게 깜깜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전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잘 수밖에 없죠. 해만 지면 자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 생활인데 이제 밤이 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에 가로등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도 처음으로 우정총국 우편일도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으로는 전차가 생겨요. 전차. 이제 약간은 완전 자동차가 아니고 레일이 있는 거죠. 기차처럼 레일이 있는 데서 이제 차가 다니는 건데, 자, 우리가 1898년에 이제 전차가 우리 서울 청량리에 이제 처음 놓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지방에서 구경 왔어요. 전차가 놓여 신기하잖아요. 타보고 싶어서. 근데 또 이 신기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그 전차가 개통된 첫날 아이가 치여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또 역시 또 약간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아이가 또 거기 지나는데 앞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도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자, 철도 기차죠. 기차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요. 자, 처음부터 멀리 길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기술도 없는데 돈도 없고. 자, 서울과 인천을 잇습니다. 경인선. 자, 이때 경자가 서울경, 인천, 경인선. 이게 그러다가 그 다음에 경부선. 그러면 서울과 부산, 경부선. 그죠? 그 다음에 경의선. 네, 서울과 여기 의주, 그쵸? 네, 그래서 경의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철도는요, 가만 보면 이렇게 X자 모양의 철도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처음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자, 이건 일본이 주도해서 그래요. 일본이 철도 만드는데 앞장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요, 중국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기, 다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X자 모양의 철도는 일본 주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우리나라 편리하라고 절대 아니고요. 대륙 침략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대륙까지 들어가려고 콩콩이로 다 만든 거.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최초의 우리가 병원 하면 다 우리 한의사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약간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평등 사상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에요. 자, 그 전에는 우리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신분제도가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지죠. 공노비를 제일 먼저 해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이나 중인 차별받던 뭐 첩의 자식이나 중인들도 관직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노비가 세습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사건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죠. 과거제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적에도 옛날에 신분을 넣었다면 이제 직업을 넣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점점 평등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여성의 지위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좋아져. 지금도 아직도 차별이 있지만 그래서 점점 민권 의식도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신문사들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신문 한성 순보.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신문이 있어요. 자, 우리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 그리고 우리 부녀자들을 상대로 부녀자들 좀 쉽게 말하겠다고 자 우리 이제 제국신문 이렇게 한글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립신문은 또 영어 버전까지 있었죠. 자 황성신문 또 장지현 선생의 시일야 방성되고 을사조약의 그 논설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아까 양기탁 영국인 기자 베델이 참여했던 대한매일신보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 신문에서 기사를 실으면 일본이 막 그걸 가지고 이제 탄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영국인 기자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영국인이 있는데 막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많이 손을 못 대는 신문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기사를 실을 수 있었던 신문이어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교들, 옛날에 학교하면 하늘, 천, 따지 이런 거 배우는 거. 공자님 말씀 이런 거 배우는 서당이었는데 진짜 제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생긴 겁니다. 최초의 학교, 근대적인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먼저 생겼는데 원산학사라고요. 네, 한경도 덕원에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유경공원, 네, 공원 그 공원 아닙니다. 산책하는 공원 아니고 학교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 그래요. 유경공원. 그 다음에 뭐 동문화 이건 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때
대한 그 제국이 생기면서 우리 고종은 그래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야죠. 그쵸? 미래가 밝으려면. 그래서 그 당시 가보개혁 때도 여러 학교가 세워지고 대한제국 그 광무개혁 때도 학교가 많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선교사들, 외국의 그 신부님들, 목사님들 있죠?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학교를 또 많이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중에서 우리는 크리스찬 재단이다. 이런 학교들이 있죠. 아니면 불교 재단 학교도 있고요. 네, 그런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 지금도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배제학교, 이화학교, 정신, 경신 학교, 이런 학교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크리스찬 학교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네, 나라를 위한 그 민족 지도자들이 아까 대성학교, 우선학교, 보성학교, 양정학교, 이런 학교들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께서 세우신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또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고요. 이 근대사 시기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것을 연구하는 국학이라고, 우리 것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우리 것이라고 하면 국어, 국사 이런 거죠. 자, 국어를 지키자,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의 국사. 이 당시 자꾸 일본이 뭐 서양 애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자, 우리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 박윤식 신채호 선생님은요,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순신전, 강감찬, 을지문덕. 자, 이렇게 우리 영웅들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그런 거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렇게 싸웠지. 나라를 위해서 이랬지. 우린 이런 민족이야. 자,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쓰셔서 애국심을 고취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로 이런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망했대. 어떤 나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건국했대. 자, 이런 월남 망국사, 미국 독립사 이렇게 해서 뭔가 자극을 주는 거죠.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당시의 예술입니다. 자, 소설이에요. 새로운 소설이다. 그래서 신소설 그러고요. 자, 이인직의 혈인웅, 이해조의 자의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로.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입니다. 그래서 신채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네, 그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서양의 책을 번역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성경책. 네, 그런 거 번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봤을 이솝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여행 이런 걸 번역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찬송가도 들어와요. 자, 우리는 국악이잖아요. 그죠? 북치고, 뭐, 쿵딱 이렇게 치고, 뭐,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에 서양 그 오선지, 높은 음자리표 이렇게 나오고, 그쵸? 자, 이러한 이제 서양식 악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양식 그 악보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창가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극. 그래서 최초의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각사에서 또 여러 가지 공연들, 뭐 은색의 치악선 이런 공연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우리는 다 먹으로 그림도 먹으로 그리는 뭐 수묵화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자, 서양식 유화가 이제 등장하고요. 뭐 그래서 우리 뭐 화가로 워낙 유명한 이중섭, 뭐 소 이런 그림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종교계에서도 활약이 있는데요. 우리 종교계, 자, 천주교 우리 성당, 우리 가톨릭입니다. 사회활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양로원 고아원 같은 거 운영하고 신문사, 경향신문 이런 것도 운영하고요. 자, 개신교는 교회죠. 자, 교회 쪽은 우리 아까 학교를 많이 세웠다고 그래서 병원도 많이 세우고요. 학교 병원. 그리고 일단은 또 우리 전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믿으라는 이제 전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이렇게 대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때문에 평등상도 많이 확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도교는요. 우리 동학이 이름이 나중에 천도교로 바뀌어요. 동학이. 그래서 동학은 손병희가 이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름대로 동학의 우리가 기관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만세보 이런 거 발간되고요. 그 다음에 대종교는 우리나라의 시작, 단군이죠. 자, 우리 단군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대종교, 나철, 오교가 샹시하고요. 우리 아까 오적 암살단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간도 연해주에서도 이제 무장 독립운동 많이 했고요. 자, 우리 유교. 자, 유교도 너무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교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유교 구신론 내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도 우리 한국적인 불교를 잘 지키자. 자,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 조선불교 유신론. 그래서 종교계도 나름대로 그 종교를 지키고 사회에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식주가 많이 바뀌어요. 우리 맨날 한복 입고, 그죠? 네, 밥상 그렇게 차려서 먹고 이런 문화였는데, 자, 우리
우리가 지팡이, 안경, 양산,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여자들은 또 얼굴도 가리고 다녔죠. 이렇게 쓰개치마, 장옷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없어집니다. 양복, 양장 이런 거 입게 되는 거예요. 서양식으로. 자, 그 다음에 먹는 거 이제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우리 식탁 문화잖아요. 사실 식탁 문화가 그렇잖아요. 같이 앉아서 옛날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뭐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같이도 먹고 그 다음에 서양식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 뭐 이런 거, 홍차, 양식, 양과자 아니면 우리 중국 요리 찐빵, 그 다음에 초밥, 우동, 어묵, 단무지 이런 거 일본 거죠. 네, 근데 단팥죽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자, 이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있으면 100년이 넘은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독립문, 우리 독립협회에서 독립문, 우리 그 파리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동성당. 네, 명동성당 너무 유명하죠. 아름답고요. 네, 중세 고딕 양식으로 딱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잖아요. 덕수궁에 가시면 또 덕수궁 석조죠. 이거 르네상스 서양식 건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100년 넘은 건물들이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역시 근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바뀌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거구나. 그 시작이 근대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13번까지 풀었으니까 14번 풉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조약은 조선의 외교권을 뺏어가고 통감을 설치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다. 자, 바로 1905년에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2번이죠. 자, 15번 다음과 관련된 지역은 삼국시대 우리 영토다. 자,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만들었다. 지금 광복 후에 당연히 우리 거다. 독도죠. 독도는 우리 땅. 2번. 자, 16번 다음 년과 관계 깊은 민족운동은 1907년 서상돈의 제안으로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본에 진 1300만 원 갚자. 우리의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8단원 일제강점기 식민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